매년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중한 비용을 감당하며 약 열흘 동안 위험하고 험준한 사선을 넘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동포들이 겪는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태국,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도착하면 현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탈출 통로는 베트남입니다. 그러나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협조 부족으로 탈북 동포들은 결국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더 멀고 위험한 여행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시민연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탈북 동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과 당당한 국제협력의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탈북 동포를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북한 인권 제3의 길은 그동안 탈북 과정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동포로서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탈출은 길이 아니라 사선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초 버마 반군 지역 2곳 이상에서 동포들이 붙잡혀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7살 여자아이와 할머니도 있었고 인원은 약 14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역량 부족으로 우리는 지금껏 그들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서 마약 재배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확인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얼마나 더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제연대 조직을 통해 이들의 구출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늦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반공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진실이 선전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포장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지금 남한 시민들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이해가 크게 부족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구호와 비난으로 몰아가는 접근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매체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짧고 명료하게 반복해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북한 인권의 참상을 한국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북한 인권 자료 발행, 북한 인권 수련회, 체험학습을 위한 모의 북한 비밀 수용소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버이 수령이라는 일방적인 선전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다양한 정보로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감각과 민주주의 의식이 크게 빈약합니다. 따라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생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표현과 판단의 힘을 키우는 교육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 동포들이 남한의 후진적 반공 세력에 끌려가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 수준과 대화 방식의 차이가 크면 통일 이후 남북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북한 동포는 수만 명입니다.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자발적 교육은 통일 이후 남북 간 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향한 규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치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그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제적 대응은 현실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소보, 캄보디아 국제재판소의 활동과 중국의 지지를 받던 리비아 카다피의 몰락이 보여주듯 국제적 해법은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해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시대적 재해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국제인권 전문성 부족이 북한 인권 대응을 막는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시민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북한 인권 활동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뜻이 있어도 지속하기 어렵고 실행이 자주 멈췄습니다. 그런데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올바른 북한인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 담당 부서를 지금의 통일부에 두기보다 통일부에서 분리해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 특별위원회로 조속히 옮겨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도기에는 한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립적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